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 피해 사망자 수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최근 100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산불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돌격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극 끝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인타운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50만여 명의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오늘 새학기를 맞아 일제히 등교했습니다. 돼지로부터 옮는 신종 인플루엔자 변이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미국에서 확인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화재가 미국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하와이 당국은 이 시각 현재 최소 99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현재 구조대원들이 시신 수색 작업을 계속 펼치고 있어 사망자 수가 하루 수십 명씩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체 사망자를 파악하는 데는 10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시 그린 주지사는 이번 화재로 56억 달러에 달하는 2,700여 개의 구조물이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the largest natural disaster we've ever experienced. It's going to take an incredible amount of time to recover from. Please understand that we come at this like an ohana because it's going to be, in the short term, heartbreaking. In the long term, people are going to need mental health care services. In the very long term, we'll rebuild together. And it gave me the opportunity to spend 2 full days, one full day with Governor Green and the second full day with my staff, as well as and hear from them really some harrowing stories of survival as they evacuated from the area and sought shelter. 재난관리청은 도시수색구조대 소속 사체 탐지견 10마리를 현장에 보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는 피해 지역의 3%만을 살펴봤고 추가 투입이 계획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전소된 집터마다 수색대가 다녀간 곳에 주황색 X표시가 남게 되고 만약 사망자가 발견됐다면 유해를 뜻하는 HR 글자가 표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시신들도 불에 심하게 타 신원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참사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 인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후속 대응도 부실해 미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무장한 남성이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면서 한인들이 새벽까지 공포에 떨며 피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2일 저녁 9시 20분쯤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와 벌몬 에비뉴 인근에서 소총을 든 백인 남성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용의자에게 투항할 것을 명령하며 실랑이를 벌였지만 용의자는 이를 무시한 채 칠가와 벌몬 에비뉴까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은 용의자에게 2차례 총격을 발포했고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인근 쇼핑몰 건물 비상 계단에 숨어 경찰과 5시간 대치극을 벌이다 결국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The dog robot, the quadruple unmanned ground vehicle, to remove the weapons from the suspect who was in a vehicle. The suspect is described as a male white in his 30s. No officers were injured during the scene. He was taken into custody without further incident. 현장에 있던 한인들도 식당 안에서 저녁을 먹다 새벽 1시까지 갇히면서 긴박한 상황을 SNS를 통해 전하기도 했으며 일부 식당들은 대치가 끝날 때까지 문을 잠그고 손님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최근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고 치안 강화 촉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LA의 대형 쇼핑몰에서는 며칠 만에 또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12일 LA 웨스트필드 토펜가 쇼핑몰 놀스트롬 백화점에 갑자기 두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50여 명의 괴한들이 몰려와 순식간에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훔쳐갔습니다. 특히 용의자들은 매장에 침입해 시설들을 부수고 경비원들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10만 달러 상당의 물건들을 훔친 뒤 렉서스와 BMW 등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요일 저녁 위티어의 나이키 매장에서도 3명의 흑인 용의자들이 들어와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나이키 제품을 쓸어 담고 순식간에 도주했으며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LA 글렌데일의 한 명품 매장 입생 로랑에서도 30명의 떼강도가 급습해 물건을 훔친 뒤 도주했고 용의자 파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LA 지역은 팬데믹 이후 떼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치안이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재 시행 중인 무보석 석방제도 제로베일 정책이 지목되면서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인을 포함한 수많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커뮤니티에서 증오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도 중요한 첫 단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범죄를 겪었다면 적절한 정신건강 치유가 필수적입니다. About the hate crimes is that it can really affect your mental health and like your sense of like, so I think going through the resources, whether it's like therapy or like just being able to like talk about what you're afraid of and because I think for many people the experience of being Korean in America can be really isolating and that's definitely was my experience growing up. 그런데 실제 한 연구에서는 증오 범죄를 겪은 뒤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아시아인들이 2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리상담센터와 같은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트라우마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피해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고민과 걱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면서 그냥 재밌게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괜찮아 이렇게 don't worry about it. 그러면 진짜 도움이 너무 되죠. Our spaces are held virtually, so people are able to join in from all across the world. It's been very heartwarming to bring people together using these virtual groups to process all these horrible things that have happened. Yeah. 특히 한인 사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에서 벗어나 여러 취미나 공통 관심사로 모여 일상 속의 즐거움을 찾고 함께 나누는 공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춤을 추고 싶어서 오는 분이 있고 그 다음은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리틀 커뮤니티가 됐죠. 개인들마다 문제는 다르지만 여기 와서 춤이라는 공동체로 같이 하다 보면 정말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증오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교육구인 LA 통합교육구가 오늘 개학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긴 여름방학을 마친 50만여 명의 학생들이 오늘 새학기를 맞아 일제히 등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베르토 카바로 LA 통합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다며 앞으로 2년 안에 새로운 커리큘럼을 준비해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이번 새학년도부터 샌디에고 통합교육부와 함께 4살 아동을 위한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가동하고 2만 5천여 명의 아동들이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킨더가든 준비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며 각 학급당 학생 수는 24명입니다. 한편 이번 새학년도는 오는 2024년 6월 11일에 마무리됩니다. 새 학기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책가방 무료 증정 행사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을 비롯해 KYCC,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사무실, 캘리포니아 영양보조 프로그램 WIC 등 한인단체와 정부기관 단체들은 LA 한인타운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책가방 무료 증정 행사를 열고 3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위생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책가방 무료 증정과 함께 다양한 교육 정보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10살 초등학생이 자신이 직접 모은 100개의 책가방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 전역 11개 주에서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AA에 따르면 미국 11개 주에서 일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 이상으로 치솟았고 전국 평균 $3.85로 측정되면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평균 금액은 지난 12월 $3.19로 떨어진 이후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 감소로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주택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펜실베니아 당국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쯤 피츠버그 엘러게이티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화재가 인근 주택으로 번져 3채가 완전히 파괴되고 주택 10여 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폭발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면서 현재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집 한 채가 폭발해 시커먼 연기 기둥이 치솟았고 주변에 잔해가 흩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Now that we are at this phase, the cause and origin investigation of our fire marshal's office will begin in earnest. Please understand that this will be a slow and long process as things need to be tested and there will be lots of forensic testing. This investigation may last for months, if not years. So please keep that in mind. It's a slow process. 한편 무더위 속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57명은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긴급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돼지로부터 옮는 신종 인플루엔자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달 독감 증세를 호소했던 주민에게서 검체를 받아 분석한 결과 돼지 인플루엔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주민은 발병 열흘 전쯤 미시건에서 열린 농업 박람회에 참석했다 돼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박람회와 관련한 추가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주민은 발열과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관련한 지역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판다 익스프레스 지점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랭캐스터 44411 벨리 센트럴 웨이에 위치한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근무하던 식품 취급업자에게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A형 간염에 감염될 경우 열과 구토, 피곤함,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이나 접촉했던 음식이나 음료 등을 통해 전염되며 전염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닙니다.
보건당국은 7월 21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해당 매장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모든 고객들에게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했거나 이미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전하면서 당국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4시 30분 사이 엔텔로밸리 헬스센터에서 무료 A형 간염 백신 접종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의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미국 내 언론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3국 관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오는 1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관계의 틀을 규정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거라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3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세 나라 정상이 별도의 문서로 천명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백악관도 회의 전망을 설명하면서 한미일 사이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What we believe is a discussion of historic proportions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this trilateral relationship to the Indo-Pacific region and frankly to the world. 악시오스는 또 세 나라 정상 간 직통 전화를 개설하고 위기 시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 등을 발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정상회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한일 간 화해를 공고히 하는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한일 관계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선 두 나라 사이 갈등이 발생하든 정권이 바뀌든 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세 나라 정상의 의지를 공식화하겠다는 겁니다. Japan and South Korea forging a closer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f them, and that's good. That's good for us, it's good for them, it's good for the region. 또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고 여기에 레이더, 위성, 무기 체계를 융합하는 미사일 요격 훈련도 포함시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동맹에 못지않게 한일 간에도 군사 동맹에 준하는 관계 설정을 맺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 청장과 이명박 정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됐고 천문학적 금액의 경제범죄로 처벌받았던 재벌 총수들도 줄줄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태우 수사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친정권 인사의 감찰을 무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의 형사처벌로 이어졌지만 김 수사관 역시 비위에 대해 감찰을 받자 공무상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돼 당선은 무효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판결 확정 불과 석 달 만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특별 사면 복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 스승으로 불렸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가사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지만 이번에 복권됐습니다.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범죄의 경중과 경위, 국가의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재벌 총수 등 12명도 특별 사면에 포함됐습니다.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처벌받은 이중근 전 부영회장과 130억 원대 배임 유죄 확정에 이어 취업 제한 기간 50억 원대 연봉을 받아 논란이 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명예회장 등
천문학적 금액의 경제 사범들이 사면 또는 복권됐습니다.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은 간암을 치료한다며 보석된 뒤 술을 마시며 호화롭게 생활한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까지 있었지만 다시 구속돼 형기를 모두 채웠다는 이유로 또 복권되는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계엄문건 수사가 재개된 상황에서 실무자였던 소광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한 징역 1년형 확정 판결로부터 복권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세 번째인 이번 8.15 사면으로 2,176명이 사면 또는 복권됐으며 운전면허 취소 등 81만 명의 행정제재가 감면됐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해외 교류까지 대비하는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옛 트위터 X 계정을 만든 건데 공인을 인증하는 표시를 받기 위해 외교부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SNS로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5월에 만든 옛 트위터 X 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는 소개글과 함께 김 여사 이름 옆에는 회색 체크마크가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의 트위터 계정에도 회색 마크가 있습니다. 회색 마크는 트위터 본사가 공식 계정임을 확인했다는 표시인데 이 마크를 받는데 외교부 직원들이 동원됐습니다. 애초 트위터 측은 김 여사에게 인정 마크를 주는 것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정부 기관 대표자나 대변인을 인정하는 마크를 주는 게 맞는지가 애매하다는 게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까지 외교력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위터 본사 측에 문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트위터 코리아 대표가 직접 외교부에 상황을 설명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공식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외교부 내에서는 트위터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 외교부가 개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매우 이례적인 지시였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선언한 김 여사가 무슨 권한으로 외교부에 지시를 하느냐며 국가 외교력을 남용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심하고 참담하고 충격적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도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김 여사 트위터 계정은 도용 위험이 있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영부인 업무에 정부 부처가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어제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기도 한데요. 전국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시청역 앞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과 천주교 공동행동의 위안부 기림의 날 합동미사가 진행됐습니다. 기림의 날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일본이 먼저 사죄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편에 서서 특별히 피해자 편에 서서 그제 정의기억연대의 나비문화제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일본 측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저는 활기받고 해결하였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해결할 때 돌아가신 할머니들한테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됐다, 만세 부르다 할 것을 여기서 맹세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용기를 기리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에 나비 모양 메시지를 붙이고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일부 대독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3.1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서는 소녀상에 꽃 목걸이를 전달했고 제주에서는 대학생 등 청년으로 이뤄진 단체인 평화나비가 평화를 향한 시민 요구에 응답하라며 모였습니다.
78번째 광복절인 오늘도 기림의 날 온라인 추모관 등에서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식당 주인 등이 마약을 팔다 구속됐습니다. 단순 투약으로 시작했다가 유통까지 손을 댄 건데 마약 투약자와 판매자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노란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30여 초 만에 나옵니다. 사흘 뒤 내부를 확인해 본 경찰. 우편함 깊숙한 곳에서 필로폰을 찾아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겁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또 다른 남성. 손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역시 던지기를 한 뒤 마약을 숨긴 장소를 메모로 남기는 모습인데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직업은 원래 식당 운영자와 배달 기사였습니다. 평소 마약을 투약해오다 판매까지 나선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 판매자 6명은 이처럼 어엿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직접 유럽으로 2차례나 건너가 신종 환각제인 LSD 등 마약류를 들여와 유통한 20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로 처음에는 흡연 투약자로 시작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판매자로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매자를 물색했습니다. 이들이 활동한 다크웹에는 아예 수수료를 챙기며 마약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까지 개설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판매자 6명을 모두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00명가량을 함께 검거했습니다. 판매자 일부에게 마약을 공급한 인천과 부산의 윗선 4명도 구속했습니다. 일상을 파고드는 걸 넘어 판매자와 구매자의 경계까지 모호해지는 마약 범죄. 경찰은 지난 3월부터 5달간 마약 집중 단속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증가한 1,3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제7호 태풍 란이 오늘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이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란은 오늘 오사카부와 교토부가 있는 일본 긴키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9시쯤 와카야마현 해안에 접근한 뒤 일본 중심부를 관통하며 북쪽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평년 8월 한 달치를 웃도는 강수량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보도 나왔는데요. 야외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고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하루 임시 휴무하기로 했고요. 고속철도 신칸센은 일부 지역의 운행을 중단하고 일본 항공도 오사카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240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에서 13살 소년이 30m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년은 지난 8일 가족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을 찾았는데요. 당시 절벽 끝 바위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도록 비켜주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구조대가 즉각 출동해 밧줄을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 떨어진 소년을 끌어올린 뒤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는데요. 척추와 손 등이 골절되고 폐와 일부 장기도 손상되긴 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미얀마 최대 규모의 옥광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34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미얀마 북부 파칸트 산악지대 옥광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산사태가 나면서 옥을 캐던 인부들이 대거 인근 호수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8명은 구조됐지만 3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한인 청년단체인 재미 차세대 협의회 회원들과 태극기 개양식에 참석했는데요. 애덤스 시장은 연설에서 뉴욕은 한인들의 영향력 등을 언급하며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미국 경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월스트리트에서 우리 광복절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열려왔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있는 유럽 최대 화산 에트나가 현지 시간 13일 분할을 시작해 인근 카타니아 공항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시칠리아를 찾은 관광객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는데요. 화산재가 도로까지 뒤덮으면서 이탈리아 당국은 이틀 동안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하와이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산불 현장에서 300명을 극적으로 탈출시킨 한 조종사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인 30년 경력의 조종사 빈스 에켈캄프 씨인데요. 가족과 함께 하와이를 찾은 그는 지난 8일 휴가를 마치고 떠날 예정이었지만 산불의 피해에 탈출하려는 관광객들을 도왔습니다. 공항에 승객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항공사가 기장과 승무원을 구하기 쉽지 않자 힘을 보탠 건데요. 항공사 측에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여객기에 300명을 태우고 미국 본토로 귀환시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레몬법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같이 나누고 답변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레몬법을 해가지고 한 번 돈을 받았는데 이 차 갖고 다시 또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 시나리오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2022년 현대를 탔어요. 아니면 혼다를 탔어요. 무슨 차 매니팩처 상관없이 차를 샀어요.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조그마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레몬으로 해서 돈을 받았다. 그게 5,000불이 됐든지 10,000불이 됐든지 15,000불을 됐든지 돈은 받고 내가 차를 몰고 내가 킵했다 하는 경우에 3년이 지나서 앞으로 맨 2024년까지 갔다 해가지고 이 똑같은 차가 진짜 이제 문제가 커졌다. 트랜스미션이 아예 나갔다 할 때 변호사님, 나 옛날에 돈을 받았는데 이 차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 와서 소송해가지고 이 차 돌려줄 수 있습니까? 답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차를 탔다. 새 차를 탔는데 6개월 안에 문제가 조그만 것들이 있어서 보상을 받고 싶다 한다 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꼭 얘기하는 게, 소비자님, 이 차에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를 좀 오래 타시고 훗날에 레몬을 해가지고 차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캐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돈을 받고 3년 후에 더 큰 문제가 있으면은 세러멘트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갖고, 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이 차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그냥 돈 받고 앞으로 anyway 이 차를 팔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이 차는 리스예요. 나는 리스를 벌써 한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anyway 몇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돈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맨 처음에 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이 차를 10년, 20년 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질 때 시작을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많은 분들이 물어본 질문들을 답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PC방에서 업주와 마찰을 빚던 이용자가 우산 속 흉기를 꺼내 들려다 제지당하는 일촉즉발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의 한 PC방입니다. 흰 모자를 쓴 60대 남성이 맞은편에 앉은 PC방 업주와 말싸움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우산 속으로 쓱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업주가 우산을 꽉 부여잡죠. 서로 잡고 당기고 대치하는 사이 업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합니다. 주변 사람 도움으로 빼앗은 우산은 출동한 경찰에 그대로 넘겨졌는데요. 우산 안에서 들어있던 건 바로 30cm 길이 흉기였습니다. 남성은 전날에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고 난동을 부려 쫓겨나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투수 협박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면 무슨 일을 당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이젠 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며 찾아온 아랫집 주민의 난폭한 행동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문 앞에 나타난 여성이 갑자기 아파트 현관문을 걷어차기 시작하죠. 차고 또 차고 얼마나 힘껏 차는지 CCTV 카메라도 흔들립니다. 글쓴이는 지난 7월 초 입주하고 얼마 뒤부터 아랫집 항의에 시달렸다면서 문을 흔들고 초인종을 누르고 욕설 같은 위협하는 행동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현관문을 발로 찬 당일에는 집에 아무도 없던 상황이라면서 경찰에 주거 침입과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원인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 폭력적인 행동까지 벌였으니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악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은 곳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헤드셋을 쓴 이 수백 명의 사람이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제 저녁 서울 한강공원 모습입니다. 불꽃놀이에 비눗방울까지 무슨 축제장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명 사일런트 디스코로 불리는 한강 무소음 DJ 파티고요. 서울시에서 개최한 한강 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음악 축제지만 이름처럼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고 모두 무선 헤드셋을 끼고 흥겹게 춤을 추며 파티를 즐기는데요. 현장에 지나가는 사람들, 또 당시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신기해하며 큰 관심을 보였고요. 주변에 소음 피해도 주지 않고 마음껏 흥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 클럽 가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인데요. 첨탑 인근에서 누군가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죠. 현지 시간 지난 11일 안전장치 없이 맨몸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넘나드는 이 고개 활동인 파쿠르를 하는 프랑스인 2명인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100m 넘는 대성당 가장 높은 첨탑 꼭대기까지 맨몸으로 올라갔는데요. 다시 땅을 밟을 때까지 누구도 다치거나 성당 외벽이 훼손되진 않았습니다. 각각 18살, 20살인 이들은 전날 대성당이 문을 닫기 전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다음 날 새벽 등반을 시작했다는데 SNS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에어쇼 시범 비행에 나선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기체가 인근 아파트 단지로 떨어져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급강하하는 전투기에 불꽃이 튀고 잔해와 함께 조종사 2명이 비상탈출합니다. 현지 시간 그제 오후 에어쇼가 열린 미시간주 공항 인근에서 시범 비행 중이던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한 건데요. 조종사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전투기는 인근 아파트 주차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추락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연방항공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